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저희 정원은 3년 전 봄부터 식재를 시작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처음 만든 정원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아서 조금씩 계속 수선하면서 정원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처음부터 만족스럽게 잘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에서 사계절을 지내다 보면 날씨에 따라서 다양한 쉼터의 필요성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른 봄 같은 경우에는 햇살을 쬐이고 싶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쉼터에 가서 앉게 되고요. 그리고 늦봄부터는 햇살이 좀 따갑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정원에 햇살 쉼터와 그늘 쉼터 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씨에 맞춰서 원하는 곳에 가서 쉬는 부분, 햇살 쉼터와 그늘 쉼터 둘 다 만들었던 이 부분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 쉼터를 뒷마당에 만들었는데요. 처음 제가 정원 생활을 꿈꿀 때 가족들이 모두 원했던 것들이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긴장 풀고 멍하니 앉아서 바람도 느끼고 하늘도 보고 새소리도 듣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호젓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뒷마당에 메인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 가족들이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방문객이 왔을 때에는 집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뒷마당에 있는 쉼터에서 접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쓰임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의 대부분을 포장을 했습니다. 현무암하고 시멘트 매질을 넣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풀로부터 자유롭고요. 앉아서 쉴 때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늘 쪽이라서 이 돌로 바닥을 한 경우에는 여름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늘 쉼터라서 바닥을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사열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만족하는 부분은 겨울 정원을 염두에 두고 정원을 계획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마을이 충북이긴 한데 마을의 날씨가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지 강원도 산간 지역처럼 추워요. 그래서 1년의 절반 정도가 겨울처럼 느껴지는 곳인데요. 그 1년의 절반 정도를 초록색 없이 있다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정서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겨울 정원의 볼거리를 많이 세팅을 했어요. 상록수 비중을 높였고요. 그리고 상록수의 색깔을 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노란색이나 은색이나 초록색, 그리고 모양도 좀 다양하게 넣었고요. 그렇게 겨울 정원을 염두에 둔 이후에 나머지 초화를 세팅을 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뭔가 볼거리가 있는 정원으로 만든 부분이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들은 전지가 필요 없는 상록수들을 많이 넣었어요. 제가 정원 초보자이다 보니까 나무를 계속 깎으면서 관리할 자신도 없었고요. 나무를 깎고 관리하는 시간을 초화 쪽에 쏟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날씨를 고려해서 월동이 어려운 나무는 가급적 심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에 저희보다 먼저 오래 사신 이웃분들이 계세요. 10년 이상 사신 분들한테 이 마을에서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나무가 동해를 입거나 동사를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이 마을에서 감나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웃 마을까지는 감나무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마을에서는 감나무가 잘 크다가 어느 해에는 얼어 죽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마을 쪽에는 감나무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의 그 정원에서 가장 키우고 싶었던 나무가 감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나무 들이는 걸 포기를 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배롱나무라던가 그리고 레드로빈 홍가시 이렇게 남부수종인데 약간 개량되어서 중부지방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도 저는 좀 미심쩍어서 심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약한 나무들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 준비하는 것들이 매우 간편하고요. 그러니까 쌈해줄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날씨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리 정원 흙을 돌본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원 생활을 하기 전에 약간 척박한 지역에서 텃밭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경험으로 척박한 흙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원은 식재를 하기 전에 흙의 컨디션을 좀 미리 높여 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는 봄에 나무 식재를 하기 이전에 6개월 정도 흙을 좀 돌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 겨울을 거쳐서 저는 이 정원에다가 퇴비하고 부엽토하고 낙엽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녹비작물로 보리를 정원 전체에 키웠었고요. 그렇게 초록초록한 보리가 있는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식재를 하기 전에 전부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렇게 흙을 만들고 나서 2월 말부터 나무 식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식재한 첫 해부터 참 잘 자랐습니다. 보통 나무를 사러 가면 나무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나무 심을 때는 절대 거름을 넣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나무를 심을 때에는 거름을 넣지 않고 심었는데도 기존 흙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아서인지 식재한 나무들이 그해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빗물 저금통입니다. 집 양쪽에다가 1톤짜리 물통을 2개 놓았고 그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물통으로 모았습니다. 지붕의 면적이 넓어서인지 조금만 비가 와도 그 물통은 금방 물이 가득 차는데요. 빗물은 수돗물과는 달리 공기 중에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 비료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빗물을 텃밭하고 정원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텃밭하고 정원에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수한 물을 쓰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작물을 기르는데 지하수를 에너지를 써서 끌어올려서 쓰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과 텃밭에서 쓰는 모든 물을 이 빗물 저금통에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꽃을 키우면서 지하수를 쓰지 않아도 되어서 약간 지구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덜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빗물도 쓰기도 하지만 평소에 주방에서 나오는 좀 세제가 안 섞인 깨끗한 물은 따로 모아놓았다가 정원하고 텃밭에 쓰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정원 중앙에 벽돌로 깔아놓은 길이 보이잖아요. 저거를 저는 관리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 아니고 정원 생활을 하다가 필요해져서 만든 겁니다. 저희 정원은 화단의 폭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이 화단 중앙에 있는 풀을 뽑거나 꽃을 심거나 관리를 하려면 정원 속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 보면 꽃 사이사이로 이제 꽃들을 밟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엉거주춤하게 할 일을 하고 나오면 늘 꽃이 하나 이렇게 부러져 있거나 밟혀 있는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밟았던 영역은 무언가 풀이 좀 눌려 있거나 자리가 만들어져서 다음에는 또 그 자리를 밟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 밟는 그 영역은 땅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꽃씨를 뿌려도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거나 다른 식물들이 잘 못 자라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이 이렇게 밟고 다니는 것이 정원의 식물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좀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꽃이 자라는 영역과 제가 밟고 다닐 영역을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껴서 저 벽돌길을 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꽃 관리를 하려고 들어갈 때는 저 부분만 밟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원에서 오솔길은 다른 분들도 다 산책하시고 밟는 영역이지만 저 관리로는 저만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저 벽돌 구멍이 이렇게 윗면으로 보이게 깔았더니 그 사이사이에서 잡초들이 올라오면 뽑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깔게 되면 저 구멍이 안 보이게 돌려서 깔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정원을 만들고 나서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정원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